컴퓨팅적 사고 과목에 대한 동영상 강의입니다. 컴퓨팅적 사고 과목에서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파트 4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관련 학과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전공 과정 동안에 이제 최소한 두세 개, 아니면 대여섯 개 정도의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C, Java, Python,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비주얼 프로그래밍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한 언어들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개념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왜 필요한 건가, 왜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라는 이제 기계가 다른 기계와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기계들은 이제 인간들이 무슨 버튼이라든지 무슨 핸들이라든지 어떤 그 스위치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조종을 하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컴퓨터는 인간과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죠. 그러니까 인간이 컴퓨터에게 무슨 명령을 내릴 때는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이제 얘기로 갈 수도 있지만, 이건 아주 실질적인 이제 철학적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실질적인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컴퓨터란 무엇인가라는 이제에 대해서 이제 컴퓨팅적 사고 과목에서 저기 이제 튜링 머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죠. 튜링 머신이라는 것을 언어적 관점에서 이제 설명하게 되면 튜링 머신은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기계입니다. 이제 언어라는 게 이제 기계어죠. 기계어긴 하지만 언어를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어는 굉장히 단순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언어입니다. 그리고 언어로 표현된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계이고 언어로 표현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이다. 따라서 인간과 컴퓨터 간의 대화는 이제 언어로서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걸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튜링 머신 내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처리 장치가 있죠. 이 처리 장치가 언어를 이해하죠. 그러니까 기계어를 이해하는 이제 그 장치가 있죠. 그리고 제어 장치는 실제 명령어들의 이제 명령 순서를 이제 제어하는 이제 장치죠. 그리고 저장 장치가 있죠. 그 안에는 이제 코드들, 명령어들도 들어있고 데이터도 들어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입력 장치, 출력 장치가 있죠. 그리고 인간과는 이제 언어로서 대화하는 것. 이 언어는 이제 기계어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튜링 머신이라는 이런 이제 컴퓨터와 같은 기계의 언어는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이제 컴퓨터 언어를 아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기계어를 한번 살펴보죠. 근데 기계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개념적 어떤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이 기계어다 아니다라는 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컴퓨터 개발되어졌고 대충 이제 그 컴퓨터 기계어라는 것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는 아주 간략하게 가상으로 이제 기계어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가상으로 만들긴 하지만 실제 시중에 존재하는 컴퓨터하고 그렇게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닙니다. 개념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기계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그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리 장치 안에 존재하는 이제 것들인데 하나의 워드, 그러니까 4바이트 내지는 8바이트 정도, 8개 바이트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메모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름이 이제 여기 보시면 A 레지스터, B 레지스터, C D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이런 레지스터들은 기존에 그냥 그 메인 메모리와 차이가 나는 건 얘네들은 이제 그 연산 기능들이 지원해 논리 연산 기능들이 이제 처리 지원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기계어에 있어서는 레지스터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지스터들은 연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덧셈, 뺄셈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전송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의 메인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레지스터에서 메인 메모리를 갖고 오는 거죠. 자, 첫 번째 명령어를 보게 되면 load A, 이건 A 레지스터죠. 그 다음에 at B, 이거는 이제 B라는 게 레지스터죠. 그 B 안에 메인 메모리 주소가 있는 거죠. 여기에 뭐 B 안에 내용이 뭐 1000, 이 값이 만약에 B에 저장돼 있었다고 하면 A에는 1000이라는 메모리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A로 이제 복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명령어도 가능합니다. A 레지스터하고 이제 이건 실제 어떤 숫자를 여기다 적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가 A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ore란 명령은 이제 반대 방향이죠. A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B 레지스터에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로 이제 데이터를 복사하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 전송입니다. 그러니까 전송이라는 것은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그다음에 레지스터에서 메인 메모리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 이동시키는 이제 본질적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지스터 내에서는 어떤 연산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산 처리를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add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A 레지스터 값과 그다음에 어떤 주소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더할 수 있는 거죠. add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했냐면 A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와 요 address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더해서 A에 저장하는 이런 거죠. 마이너스는 이제 뭐 마이너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A하고 어떤 숫자를 적게 되면 그 숫자 값을 A에서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increment라는 걸 쓰게 되면 그냥 A 레지스터의 값을 그냥 하나만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명령어도 있을 수 있죠. A가 자면 어떤 특정 주소에 저장된 데이터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렇죠? A의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있고 어떤 어드레스에 어떤 주기억 장치 어드레스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 비교해서 A가 크면 true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T는 이제 less than equal이죠. 그러니까 즉 A가 그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true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비교 연산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어 명령. 제어 명령 굉장히 단순. 그러니까 점프 명령이죠. 이건 뭐냐면 점프하고 어드레스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이 어드레스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드레스에 그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죠. C 점프는 이제 컨디셔널 점프라고 그래서 이전 논리 연산이 true이면 이 주소로 이동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보면 GT, LT가 있었죠. Greater than equal 내지는 less than equal 했을 때 이게 true가 되면 요 비교 연산 명령어 바로 뒤에 C 점프가 있게 되면 이게 true가 되면 이게 실행된다는 얘기예요. true가 아니면 이 명령이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뒤에 예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그 맥스 계산, 그러니까 즉 알고리즘 이제 강의할 때 했던 맥스 계산에 대한 그 알고리즘을 이제 기계어 갖고 한번 코딩을 한번 이제 실체해 보는 걸 하죠. 주기억 장치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0101에서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이걸 우리는 그냥 십진법으로 이제 대충 이제 간편화시켜서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메인 메모리 그리고 요 각각의 이제 주소, 주기억 장치 주소를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건 데이터고 이건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 명령어들이 저장된 것도 주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첫 번째 500번째에 있는 건 load b, a죠. 그래서 b에다가 a를 이렇게 이제 assign하는 이제 명령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load c, 102 하게 되면 이제 여기 101 여기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여기 보면 이제 C 점프 같은 게 있죠. C 점프는 요 앞에 GTO 요 GTB, at 100인데 요 명령이 성공하면 true가 되면 요 명령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요 504번지에 있는 504번지에 그러니까 주소에 있는 명령어가 성공하면 true가 되면 요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그러면 513으로 이제 이렇게 제어가 이동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또 다른 것도 하나 있죠. 여기 보면 요 명령이 실행되는 시점에 그 직전 명령어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true가 되면 이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11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store 명령을 이렇게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스킵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명령 자체는 앞에 게 false가 되면 무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없는 것처럼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맥스 계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를 코딩을 맞춰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i가 인덱스 베리어블 i를 1로 하고 max라는 베리어블에다가 첫 번째 엘리멘트를 이렇게 저장하는 이런 식으로 코딩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 4개의 명령으로 요게 이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비교해서 이제 디시전을 내리는 것은 요 2개 명령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요 if then 요거는 요렇게 이제 5개 명령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요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맥스에 아까 있는 이제 그 기계어 프로그램인데 그 기계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되는 과정을 보죠. 우선 그 처리 장치 내에는 이렇게 레지스터 3개가 있다고 가정돼 A, B, C.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메인 메모리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그 파트에 이 어떤 기계어 명령을 실행시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우선 첫 번째 명령 load b, a 이거는 a에다가 b에다가 이제 그 1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어사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b가 1이 딱 되는 거죠. 바뀌죠. 그다음 두 번째 명령 load c, 102 그러니까 c라는 레지스터에다가 102라는 숫자를 이제 어사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c가 10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oad a 하고 나서 at c는 이제 요게 아까 명령이 뭐였냐면 c라는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주소값을 해석하니 102죠. 102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a로 이제 카피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102죠. c가 이제 102니까 102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a로 이제 복사해 온다는데 102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뭐죠? 바로 요거죠. 501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a가 50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store 명령을 실행시키게 되면 a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그 다음에 101이라고 하는 주소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101이라고 하는 주소의 저장 장소는 max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ax라는 이름이 없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실행이 되면 이게 501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번 요 이제 디시전을 내리는 요 코드를 보게 되면 요 2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이제 GTE B하고 at 100이면
B라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 현재 1이죠. 1이 되어 있습니다. 과 100이라는 주소에 있는 값 8이죠. 요걸 비교해서 B의 값이 8보다 요 100번째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GT니까 그럼 true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두 개죠. 그렇게 되면 요 명령을 실행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true가 아니죠. B가 1이고 100번째가 8이니까 이게 이제 false죠. 그렇게 되면 요 명령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true가 되면 513번지로 가는데 513번지에 저 있는 명령으로 하는데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이제 그대로 다음번으로 이제 그냥 순차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럼 우선 이제 C가 1이 증가되죠. 잉크 되면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백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oad A. A는 이제 아까는 첫 번째 게 저장돼 있어요. 102번째. 요거는 이제 C가 103이 됐죠. 그러니까 요게 C가 103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값을 읽어보니까 103은 요거죠. 1001이죠. 그렇죠? 그 값이 이제 A로 이제 이 카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A 값과 101은 이제 max죠. max라는 값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101번째 저장된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럼 true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선 A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건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 명령 C 점프, 컨디셔널 점프 왔을 때 앞에 것이 false니까 실행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제 store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A에 있는 값을 101번째 max라는 요 값을 저장해 놓은 메모리 위치로 카피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계어 명령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계어라고 하는 언어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실제 명령어도 진짜 몇 개 안 되는 거죠. 언어로 치면 아주 원시적인 언어인데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코딩을 봤던 것처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맥스니 뭐 그다음에 뭐 비교하니 뭐 책 서칭 같은 것들 코딩을 짜 보면 또 생각했던 것만큼 이게 원시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짤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언어가 갖는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기계 언어 내지는 뭐 그거를 이제 좀 고급화시킨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람이 있고 컴퓨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언어로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연 언어적 사고를 하죠. 근데 컴퓨터는 방금 전에 나왔던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존재하는 요것이 컴퓨터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방금 전에 이 식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 식대로 작업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어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컴퓨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몇백 개의 명령어를 가지고 그 복잡다단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 기계어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단순하죠. 그리고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들한테. 그리고 인간 사용이 너무 어렵죠. 사실 어렵다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이 좀 필요한데 어렵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이제 어떤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걸 표현하기에는 얘가 너무나 단순하죠. 어렵다는 게 복잡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내지 우리 인간의 작업 처리를 기계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컴퓨팅적 사고를 하려면 프로그램 하려면 근데 그게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명령어를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결국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인간 사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언어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죠. 예를 들자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을 많이 다니시죠. 그러면 이제 각 다른 나라의 이제 대통령들이나 총리들을 만나죠. 그러면 이제 만나러 가게 되면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어로 말을 이제 하시겠죠. 그럼 이제 인사를 하겠죠. 처음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겠죠. 그럼 이제 영어로는 How do you do, Nice to meet you, 뭐 이런 거 하겠죠. 우리 뭐 영어 처음에 배우면 이제 배우는 것들이 나오지만. 그랬는데 이제 요게 이제 대화가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이제 동시 통역사들이 이제 딱 붙어 있죠. 그래서 나오는 말을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통역을 하죠. 요게 인간 사회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라는 게 영어라는 언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뭐 그다음에 각국의 뭐 인도, 힌두어 뭐 이런 것들이죠. 뭐 힌두라는 인도 나라만 해도 뭐 거긴 언어가 뭐 수십 개 뭐 더 된다고 하니까 수많은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대화의 문제는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컴퓨터하고 인간은 방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를 직접 컴퓨터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이 컴퓨터 언어를 배워서 사용하기에는 컴퓨터 언어가 너무나 이 원시적이고 이제 쓰기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 통역사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컴퓨터하고 인간 사이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오른쪽에 인간은 이제 자연 언어를 사용하죠. 근데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바뀌지만 이런 게 있고 오른쪽에 이제 기계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기계어를 써서 이게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런 언어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오른편에서 존재하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진 것들. 여기가 C라든지 Java, 뭐 내지는 이렇게 Visual Basic, 뭐 이렇게 JavaScript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왼편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통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미래에 가면 자동 프로그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언어로 짜거나 내지는 굉장히 제한된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컴파일러가 작업하는데 미래는 이제 그냥 대충 언어로 얘기해주면 이 자동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여기 이제 오타가 있네요.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보면 레밍이 빠졌네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자동으로 해준다는 이게 굉장히 이제 그 고수준의 이제 고난이도의 이제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미래에 가면 컴퓨터가 이제 프로그램 짜주는 거죠. 이렇게 자동으로.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존재하는 컴파일러 지금은 이것이 이제 통역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그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걸 이제 프로그램 짜주게 되면 왼편에 요걸로 이제 바꾸는 거죠. 요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그게 컴파일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 이제 사이언스가 시작되면서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언어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 인간의 지적 작업이라는 것이 이제 워낙 다양하죠. 그러니까 수학 계산 쪽도 있고 뭐 예술 쪽도 있고 무슨 뭐 기타 온갖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했는데 그걸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인간의 지적 작업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제 인공적 언어인 거죠. 인간들이 만든 언어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계어로 번역이 가능한 언어죠. 그러니까 컴파일러라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터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그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컴파일러는 프로그램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짜준 프로그램을 이제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통역사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적 작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지적 작업의 종류에 따라 더 적합한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있다.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러면 왼쪽에 이제 컴퓨터가 있으면 여기 이제 기계어를 사용하는 언어인데 이걸 이제 기계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 중간 과정이 이제 컴파일이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C, 파스칼, 코볼, 포트란. 그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서 C++, 자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논리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 논리 같은 식으로 짜는데 굉장히 이제 흥미롭고 굉장히 창의적인 언어였죠. 프롤로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함수처럼 만들어 놓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습니다. 해스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많죠. 이게 대표적인 것만 이제 적어 놓은 거죠. 이런 유형들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과 내지는 업무, 그러니까 지적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뭐 이제 다양한 걸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제 세부 사항은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전공 과정 동안에 이제 원 없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프로그램 언어가 온갖 종류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뭐냐면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자료 구조를 다루는 명령어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언어이기 때문에 다 명령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다루는 명령어들 두 가지로 이제 크게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정의하게 한 명령어들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C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변수 선언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바나 C++ 같은 경우에 이제 클래스 같이 이렇게 오브젝트를 오브젝트를 위한 클래스를 만드는 이런 명령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기술하게 한 명령어는 연산 처리 명령어들입니다. 뭐 던스템 뺄셈 뭐 아니면 뭐 비교하는 거 뭐 이런 사실은 뭐 기계어보다 다양한 게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 기계어에서 사용하는 거 크게 아주 차이 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다음 제어 명령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계어에는 그냥 점프만 있었는데 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제 for, while, if, then, switch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함수들을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이제 함수처럼 만들어서 그걸 하나의 이제 펑션으로 만들어서 이제 불러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게 되면 이 관점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자료 구조를 처리하기 위한 명령어들.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다루기 위한 명령어들로 이제 구성되어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그것들을 그냥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신텍스, 보통 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객체 지향 언어와 절차적 언어들 그래 이제 큰 차이는 있죠. 이제 클래스라든지 되지만 사실은 이제 아주 기본으로 가보게 되면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제 본질적 그 근본 이론은 이제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겉에 드러난 신텍스나 이런 것들에 이제 너무 이렇게 연연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기본 이론들을 이해하게 되면 언어들은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잘한다. 그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뭐 사실은 잘하게 되는, 쉽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많은 이제 그 컴퓨터 전공자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괴로워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컴퓨터라는 것을 전공한 것이 맞는지를 의심하고 뭐 회의를 갖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학생들도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는 것은 사실은 외국어 배우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단어들도 배워야 되고 문법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건 있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과 노력이 들여서 어느 정도는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어를 결국은 나중에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단어를 뭐 잘하고 문법을 잘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은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는 영어라는 것을 써서 결국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논리적 사고를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있고 문법을 통달하고 있을지라도 그 단어와 문법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논리적 사고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 언어는 죽은 언어고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법 잘 알고 단어 많이 알아서 아닌 거죠. 결국 외국어 잘한다는 것은 그 나라 책을 많이 읽고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나라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 언어를 잘하는 핵심인 거죠. 동일하게 프로그래밍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짤 때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면 그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알고리즘 개발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잘 만들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논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디테일하게 뭐 따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프로그래밍이 디테일 따지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능력인 거고 알고리즘 개발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게 되면 프로그래밍은 뭐 물론 그래도 피곤하고 귀찮고 뭐 디버깅하고 그런 게 괴로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프로그래밍이 그냥 무작정 달라붙어서 앉아서 하려고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흥미롭고 창의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4년 동안에 이제 컴퓨터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프로그래밍은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고 해야 될 일이지만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알고리즘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나오면 알고리즘 명확하게 나오면 그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는 것은 생각했던 것만큼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기계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프로그래밍 잘하려고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신텍스, 문법 열심히 배우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존재하는 특이한 기능들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잘 몰라도 됩니다. 알고리즘을 정확히 짤 줄 알고 문제 해결 능력을 잘 할 줄 알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좀만 노력을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자, 그 파트 3에서 얘기했던 뭐 문제 해결 알고리즘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놓고 보죠.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인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내서 파악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죠.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그거를 논리적으로 알고리즘으로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항상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뛰어난, 인정받는,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역량 있는 컴퓨터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 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내지는 프로그램 잘 못하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합니다.
일단 개발하라고 하면 일단 프로그램부터 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앞쪽에 있는 이 두 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단계 프로그램은 굉장히 괴로운 작업입니다. 너무나 헷갈리고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전문가로 시작하죠. 이거는 평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야 될 일입니다. 앞에 두 개가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간은 이 앞에 두 개를 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뒤는 그냥 가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자바로 짤 수도 있고 C로 짤 수도 있고 C++로 짤 수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수많은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알고리즘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 그 알고리즘 변화라는 것은 언어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그렇게 어렵고 도전적인 일은 아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강의하면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도 강의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의 신텍스를 배우는 것은 프로그램 컴퓨팅적 사고 관점에서는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수업은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훈련시키는 게 아니죠. 사고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C로 치면 메인 치고 그 다음에 무슨 이 브레이스 열어서 가로 열고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습관이 들면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괴로운 삶이 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항상 생각하고 알고리즘을 생각하는 그런 습관과 그런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수많은 전공서적을 읽고 배우는 것보다 이 하나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컴퓨터 전문가로서의 삶 속에서 이 원칙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인정받고 유능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